연병장에서 민호가 무릎 꿇고 굴욕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준호 과거 자신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며 분노가 치솟아오른다. 그만해! 준호의 절규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진다. 낡은 군화가 포물선을 그리며 아들과 조교 사이로 날아간다 순간 얼어붙는 연병장. 모든 이의 시선이 철조망 너머 아버지에게 집중된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가을바람이 시골 군부대 연병장을 가로지르며 불어왔습니다. 단풍잎들이 바람에 실려 나부끼는 모습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구령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훈련병들의 발소리가 연병장 바닥을 두드리며 일정한 박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대열 속에서 민호는 다른 전우들과 함께 숨을 고르며 움직이고 있었죠. 입소한 지 2달이 지난 지금 그는 이제 제법 군인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처음 군대에 들어왔을 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동작 하나하나가 자연스러워 보였죠. 턱을 당기고 가슴을 펴는 자세, 정확한 박자에 맞춰 내딛는 발걸음, 앞을 똑바로 바라보는 시선까지 모든 것이 한 명의 군인으로서 단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었죠. 존경과 부담감,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독립하고 싶은 욕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연병장 한쪽 구석, 철조망 너머에서 한 사람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민호의 아버지 준호였죠. 그는 예비역이었지만 여전히 곧은 어깨와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군화를 신은 채로 서 있는 모습에서 한때 전쟁터에서 청춘을 바쳤던 군인의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준호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친 손마디와 굳은 살들이 그가 걸어온 길의 험난함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롭고 의지가 강한 눈빛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시선은 민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모든 동작을 꼼꼼히 살펴보며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미간을 찌푸리기도 했죠.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그는 과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자신도 저렇게 훈련받았고 그보다 훨씬 더 혹독한 시간들을 견뎌왔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과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 동료들을 잃어가며 살아남아야 했던 그 시절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민호는 훈련 중에도 가끔 연병장 저편을 힐끗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일어났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동시에 인정받고 싶은 간절함이 교차했죠. 아버지는 아직도 군화를 버리지 못하시지. 민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까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을 주실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항상 엄격했습니다. 민호가 넘어져서 울면 일으켜 세우며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했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고 오면 이긴 싸움이냐고 물었죠. 그런 아버지의 교육 방식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와 압박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과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준호 역시 비슷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나와 달라야 한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저 모습은 과거의 내 그림자 같구나. 전쟁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감이 준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강인하게 자라나기를 원했죠.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난 아들이 과연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순된 감정이 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주고 싶으면서도 시련을 통해 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도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충돌했거든요. 오후 햇살이 서서히 기울어지면서 훈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민호와 전우들은 대열을 정돈한 채 조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죠. 땀에 젖은 군복이 바람에 살짝 말랑거렸고 거친 호흡 소리가 연병장에 가득했습니다. 훈련 마쳤다. 해산. 조교의 명령과 함께 훈련병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다른 전우들과 함께 생활관으로 향하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죠. 아버지의 모습은 이미 사라진 후였지만 그의 시선이 여전히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준호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낡은 군화가 자갈길을 밟으며 내는 소리가 쓸쓸하게 울려 퍼졌죠. 그는 아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는 혼자서 견뎌내야 하는 곳이니까요. 평화로운 듯 보이는 이 일상 속에는 세대를 넘어 이어진 무거운 짐이 서려 있었습니다. 군인의 피가 흐르는 부자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동시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민호는 그날 저녁 생활관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여전히 느껴지는 것 같았죠. 그 무언의 압박감과 기대감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생활관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소등 시간이 지나고 훈련병들은 하루의 피로에 잠들어 있었죠. 하지만 민호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새벽 기상 나팔이 울려 퍼지자 모든 훈련병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세명과 정리정돈을 마친 후 아침 점호가 시작되었죠. 민호는 평소처럼 대열에 서서 조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부대 내 규율 점검이 있을 예정이다. 모든 훈련병들은 각별히 주의하라. 조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훈련병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규율 점검은 항상 긴장되는 시간이었거든요. 오전 훈련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전우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죠. 그때 옆에 앉은 김상철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민호야, 나 잠깐 집에 전화 좀 해야겠어.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하셔서. 상철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지금은 위험해. 규율 점검 있다고 했잖아. 하지만 상철의 표정은 절박했죠. 딱 한 번만 금방 끝낼게. 부탁이야. 상철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민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규율 위반은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오후 시간 상철은 결국 민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몰래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호는 망을 서주기로 했죠. 생활관 뒤편 구석진 곳에서 상철이 휴대폰을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냐? 갑자기 뒤에서 조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철수 조교였죠.
상철은 깜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민호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박조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휴대폰 사용이라니, 더군다나 규율 점검이 있는 날에.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교님,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하지만 박조교는 들으려 하지 않았죠. 변명은 집어치워. 그리고 너. 박조교가 민호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옆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있다. 군인은 연대 책임이다. 민호는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막만 서주었을 뿐인데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조교님, 저는 단지. 하지만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말대꾸하지 마. 둘 다 생활관 정리하고 면담실로 와. 박조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민호는 억울했지만 목소리를 높일 수 없었습니다. 계급과 규율이 절대적인 곳이 바로 군대였거든요. 면담실에서 박조교는 더욱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상철, 휴대폰 사용으로 영창 처분이다. 그리고 이민호, 너는 동조자로 간주한다. 민호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조교님,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간절히 호소했지만 박조교는 고개를 저었죠. 군대에서는 보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책임이 있어. 이것이 군기다. 그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특별관리 대상이다. 그날 저녁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면회실에 들어왔을 때 민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침울하고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죠. 무슨 일이냐? 준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사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상철의 일과 자신이 연대 책임을 지게 된 경위를 설명했죠. 준호는 민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죠. 민호는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군대는 억울해도 버티는 곳이다. 준호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그게 남자의 길이지. 민호의 눈동자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아버지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다고? 준호가 눈을 날카롭게 뜨며 말했습니다. 군인이라면 동료가 규율을 어기려 할 때 막았어야지.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면 그것도 책임이다.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죠. 친구를 도우려던 마음이 잘못된 것인지, 정말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군대는 개인의 감정을 앞세우는 곳이 아니야.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규율과 질서가 우선이지. 그걸 모르고 어떻게 군인이 되겠느냐. 민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위로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큰 실망감만 안게 되었죠. 면회가 끝나고 민호는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우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어린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는 거리를 두려는 듯 보였죠. 상철은 이미 영창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민호는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죠.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잘못한 것일까? 친구를 돕고 싶었던 마음이 죄가 되는 것인지, 규율과 인간적인 마음 중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던 군 생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관리 대상이 된 후 민호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혼자서 생활관 청소를 해야 했고 모든 행동이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이민호, 동작이 늦다. 박조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최선을 다해 움직였지만 조교의 눈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민호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함께 어울리던 전우들도 거리를 두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특별관리 대상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대 지휘관이 직접 참관하는 중요한 훈련이 있었죠. 모든 훈련병들이 긴장한 가운데 연병장에 집합했습니다. 차렷, 경례, 조교의 구령이 떨어지자 모든 훈련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민호도 최선을 다해 동작을 취했지만 박 조교의 시선은 계속 그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순간이 왔습니다. 대형 변환 동작 중에 민호의 발이 살짝 꼬인 것입니다. 큰 실수는 아니었지만 조교의 예리한 눈에는 확실히 띄었죠. 이민호, 앞으로 나와. 박조교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전우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거든요. 동작이 틀렸다. 군기 교육을 받아야겠어. 박조교의 차가운 선언에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군기 교육은 다른 훈련병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성하는 굴욕적인 처벌이었거든요. 무릎 꿇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죠. 연병장의 차가운 바닥이 무릎에 닿았고 굴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고개 숙여. 또 다른 명령이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우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큰 소리로 반성문을 읽어. 조교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민호는 군기회의로 인해 부대 질서를 해쳤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조교는 더 크게 읽으라고 재촉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병장 저편 철조망 너머에서 누군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준호였죠. 면회를 위해 부대에 왔다가 우연히 목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이 무릎 꿇고 굴욕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의 마음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저건 내가 겪었던 굴욕이다. 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만들 순 없다. 전쟁터에서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상관들 앞에서 무릎 꿇고 굴욕당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그때의 분노와 굴욕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준호는 자신의 발밑에 있던 낡은 군화를 벗었습니다. 그 군화에는 수십 년간의 세월과 전쟁의 기억이 배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만해. 준호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군화가 연병장 한복판으로 날아갔습니다. 군화는 포물선을 그리며 민호와 조교 사이에 떨어졌죠. 순간 연병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훈련병들이 숨을 죽였고 조교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철조망 너머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죠. 아버지의 얼굴에는
타오르는 분노와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조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철조망 너머의 준호를 발견했죠. 상황을 파악한 조교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조교가 중얼거렸지만 준호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할 말을 다 한 것처럼 보였죠. 그의 뒷모습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부끄러움과 감사함 그리고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아버지가 자신을 구해주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더 큰 문제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병장의 정적이 계속되었습니다. 훈련은 완전히 중단되었고 조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전례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거든요. 다른 훈련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는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았고 누군가는 민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해했죠. 민호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느낀 동시에 앞으로 어떤 폭풍이 몰려올지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말이죠. 바닥에 떨어진 낡은 군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진 갈등과 사랑, 그리고 이제 시작될 진짜 전쟁의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연병장에 떨어진 군화를 둘러싸고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조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죠. 이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은 없었거든요. 훈련 중단. 모든 훈련병은 생활관으로 복귀하라. 결국 박조교가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훈련병들은 조용히 대열을 이루며 생활관으로 향했지만 모두의 시선은 여전히 민호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우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야, 민호 아버지, 진짜 대단하다. 정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 아버지나 저럴 순 없지. 하지만 다른 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저러면 민호만 더 곤란해져. 아버지가 내 명예를 짓밟은 거 아니야? 민호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박조교가 민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면담실에서 조교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민호, 오늘 일이 뭔지 알겠냐? 조교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자네 교육을 방해하는군. 박조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도 문제, 아버지도 문제다. 그 말에 민호의 주먹이 저절로 움켜쥐어졌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거든요. 이제부터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조교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보고 있든 말든 상관없어. 군기는 군기니까. 다음 날부터 민호에 대한 감시가 극도로 강화되었습니다. 박조교뿐만 아니라 다른 조교들도 민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죠. 이민호, 턱이 올라갔다. 이민호, 보폭이 맞지 않는다. 이민호, 시선 처리가 틀렸다. 계속되는 지적에 민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다른 훈련병들도 같은 실수를 하는데 유독 자신에게만 엄격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전우들과의 거리감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한 전우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 때문에 우리도 눈치 보인다는 거 알지? 조교들이 너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보거든. 너랑 친하게 지내면 우리도 찍힐까봐 걱정돼.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민호는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고 그 압박감이 오히려 더 많은 실수를 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대 내에서 중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호가 연대 책임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뭐, 징계위원회라고? 정훈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처음 상철이 사건이랑 어제 아버지 일까지 합쳐져서. 민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상급 간부가 민호를 불렀습니다. 간부실에서 중령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민호 훈련병 1년의 사건들로 인해 부대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징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심의받게 될 것이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중령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친구를 도우려던 마음뿐이었는데 군인의 세계에서 억울함은 변명이 될 뿐이다. 중령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군기 위반은 어떤 이유든 용납될 수 없어. 민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면회 시간, 준호가 면회실에 들어왔을 때 민호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처음 상철이 사건이랑 아버지가 군화 던진 일까지 합쳐져서 모든 게 제 탓이 됐어요.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군대는 약한 자를 기다려주지 않아.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억울하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군화를 던지신 거 아니었나요?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군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내야 한다. 민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나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지? 아버지는 내 편이 아닌 건가? 아버지는 도대체 저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민호가 목이 메인 채로 물었습니다. 도와주시는 건지 버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준호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죠.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간수가 알려주었습니다. 준호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강해져라. 그게 유일한 길이야. 민호는 혼자 남겨진 면회실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장 힘들 때 기댈 곳이었던 아버지마저 등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부자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갈등의 골이 더욱 벌어지고 있었죠. 면회실에서 돌아온 민호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괴롭혔죠. 가장 의지하고 싶었던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생활관에 들어서자 전우들의 시선이 민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죠. 징계위원회 소식이 이미 퍼진 상태였거든요. 민호야. 정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냐?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아.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되짚어 보았죠. 상처를 도우려던 선희가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던 민호는
기상나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아침 점호 시간 박 조교가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민호 훈련병은 오늘부터 징계위원회 심의 전까지 격리 조치한다. 다른 훈련병들과의 접촉을 금지하며 별도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격리 조치라니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민호, 짐을 챙겨서 별도 생활관으로 이동하라. 조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소지품들을 정리했습니다. 전우들은 멀리서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볼 뿐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죠. 별도 생활관은 본 생활관에서 떨어진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차갑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죠. 민호는 그곳에서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부대 내부 조사관이 민호를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대위였는데 표정이 매우 엄숙했습니다. 이민호 훈련병 1년의 사건들에 대해 조사하겠다. 대위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먼저 김상철 훈련병의 휴대폰 사용 사건부터 시작하자.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네, 맞습니다.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공범이라는 뜻이군. 대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망만 서준 것뿐입니다. 휴대폰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망을 서줬다는 것 자체가 공범 행위다. 대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소극적 동조도 범죄와 같다.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내 아버지가 훈련 중 연병장에 물건을 투척한 사건. 이것도 내가 사전에 계획한 것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민호가 격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이익을 받지 않느냐? 군기 교육을 중단시켰으니까. 대위의 논리는 억지였지만 반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민호에게 불리하게 해석되고 있었거든요. 조사가 끝난 후 민호는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해명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철이 영창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격리 상태라 만날 수 없었죠. 대신 정훈이 전해준 상철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철이가 그러는데 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해.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내가 무죄라고 증언하겠다고 했어. 민호는 고마웠지만 동시에 걱정되었습니다. 상철의 증언이 과연 도움이 될지 의문이었거든요. 이틀 후 드디어 징계위원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갖 나쁜 상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거든요. 징계위원회 당일 아침 민호는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죠. 지난 며칠간의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실로 향하는 길에 민호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조교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죠. 위원회실 앞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될 순간이었거든요.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서자 정면에 앉은 위원들의 엄숙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가운데에 앉은 대령이 위원장인 것 같았죠. 이민호 훈련병, 앞으로 나와 서라. 위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각 걸음마다 운명이 결정되는 것 같은 무게감이 느껴졌죠. 내가 저지른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심의하겠다. 위원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먼저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 할 말이 있느냐?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고의로 규율을 어기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친구를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친구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군기를 어겼다는 뜻이군. 한 의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호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여기서도 자신의 말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행위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 또 다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아버지의 개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위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호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정말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자존심과 희망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징계위원회실의 무거운 침묵이 민호를 짓눌렀습니다. 위원들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작고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죠. 모든 변명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심의 결과는 내일 발표하겠다.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격리 상태를 유지하라.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위원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별도 생활관으로 돌아온 민호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마음도 그만큼 어두웠죠. 이제 정말 끝인가? 민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인 건가? 저녁 시간이 되어도 민호는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입맛도 없었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민호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의 처지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강함만 강조했다. 민호는 과거를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강해지고 싶은 게 아니라 나 자신으로 서고 싶다.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랐던 어느 날이었죠. 민호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 아버지는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는 조용히 상처에 약을 발라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사실은 민호는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때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일이었죠. 집에 와서 아무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견디려 하지 마라. 아버지가 있다. 민호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엄격함 뒤에 숨어있던 진짜 마음을 말이죠. 아버지도 전쟁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 거야.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강하라고 하신 건지도 몰라. 그때 문득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군대는 억울해도 버티는 곳이다. 그 말 속에 담긴 아버지 자신의 경험과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연병장에 군화를 던진 순간을 다시 떠올렸죠. 그때 아버지의 얼굴에 있던 분노와 절망을 이제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과거의 자신을 보셨던 거구나.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나처럼 굴욕당했던 자신의 모습을 말이야. 그리고 면회실에서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던 것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나름대로 아들을 강하게 만들려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아버지도 혼자서 모든 걸 견뎌내셨구나.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그런 강함을 원하신 거야. 하지만 동시에 민호는 자신만의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강해질 거야.
억지로 참기만 하는 강함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는 강함을 가질 거야.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정리되었기 때문이죠. 다음 날 아침 징계위원회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리를 마쳤습니다. 어떤 결과든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상철이 별도 생활관을 찾아온 것입니다. 민호야. 상철이 달려와 민호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철아, 괜찮아. 민호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상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내가 모든 걸 다 말할게. 너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다고 증언할 거야. 민호는 상철의 마음을 고마워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고마워, 상철아. 하지만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민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당당히 맞설 거야. 상철은 민호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전에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뭔가 단단해진 느낌이었거든요. 오전 10시 드디어 징계위원회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다시 위원회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발걸음이 훨씬 단단했죠. 위원회실에 들어서자 위원장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곧은 자세로 앞에 섰습니다. 이민호 훈련병 심해 결과를 발표하겠다. 위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이미 자신만의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면서도 내 길을 가겠다. 민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억울함을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내 목소리를 낼 거야. 위원장이 입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위원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들어선 것이었죠. 방청석에서 일어선 준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긴장감이 위원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위원회실에 들어선 준호의 모습에 모든 위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이미 심의가 시작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었죠. 잠깐만요. 준호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금은 결과 발표 시간입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민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면회 때 그토록 차갑게 대했던 아버지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위원장이 잠시 고민하더니 허락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하십시오. 그런데 바로 그때 민호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모든 이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확신이 담겨 있었죠. 저는 억울함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민호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친구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규율 위반이라면 기꺼이 처벌받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힘차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 당당히 지겠습니다. 준호는 아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당당한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 아들은 죄가 없다. 모든 위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절한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준호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내 전우들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다. 위원회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의 진실한 고백이 시작된 것이었죠.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망쳤을 때 내 친구들은 죽어갔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아들을 강하게 만들려 했지만 민호는 아버지의 진실한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나는 내 아들을 굴욕 속에 묶어두려 했지만 그건 나의 상처였다. 준호가 울부짖었습니다. 민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 거칠고 엄격한 아버지의 마음 속에 이런 깊은 아픔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아버지,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준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구나. 위원들도 이 감동적인 장면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진실한 부자의 화해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위원장이 깊은 감동을 받은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민호 훈련병, 그리고 준호 씨. 위원장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규율과 처벌에 대해 심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위원회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벌과 심판의 자리가 이해와 화해의 자리로 변한 것이었죠. 이민호 훈련병이 보여준 용기와 솔직함, 그리고 아버지의 진실한 고백을 높이 평가합니다. 위원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위원장이 결정적인 순간을 알렸습니다. 이민호 훈련병의 행위는 동기가 선량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신념을 당당히 밝힌 용기를 인정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따라서 모든 징계를 취소하고 정상적인 훈련에 복귀시킵니다. 위원회실의 안도의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준호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죠. 고맙습니다. 민호가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당당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준호도 위원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믿어주셔서. 위원회가 끝나고 부자는 복도에서 마주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이 마침내 해소된 순간이었죠. 민호야. 준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가 잘못했다. 너는 이미 충분히 강한 아이였구나. 준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민호도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너는 아버지와 달라도 된다. 준호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강해져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세대를 넘나드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오해와 갈등으로 벌어졌던 마음의 거리가 마침내 좁혀진 것입니다. 복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 보였죠. 준호는 아들이 자신을 넘어선 진정한 강함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형태로든 항상 자신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징계가 취소된 후 민호는 다시 원래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우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민호 자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대단했어. 정훈이 달려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어? 진실을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더라고.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상철도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야, 너 덕분에 뭔가 중요한 걸 배웠어. 진짜 용기가 뭔지 말이야. 다음 날부터 민호의 훈련 생활이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심지어 박조교조차 민호를 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이민호, 박조교가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는 당당히 앞으로 나섰죠. 어제 징계위원회에서 보여준 모습, 정말 인상적이었다. 조교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앞으로 더욱 기대하겠어. 오후 훈련 시간, 민호는 전우들과 함께 구령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었죠.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가 아니다. 민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 자신으로 군인이 된다. 며칠이 지나면서 부대 전체의 분위기도 변화했습니다. 민호의 용기 있는 행동이 다른 훈련병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한 후임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민호가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조교님, 이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호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교는 처음에 당황했지만 민호의 논리적인 설명을 듣고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은 민호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죠. 규율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그런 어느 저녁 특별한 면회객이 왔습니다. 바로 준호였죠. 면회실에 들어온 그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들아, 어떠냐? 준호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아버지. 민호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제 길을 찾은 것 같아요. 준호는 아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깊은 감회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찾지 못했던 것을 내가 찾았구나. 뭘 말씀이세요? 진짜 강한 말이야.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겉으로만 강한 척 했는데 너는 속부터 진짜 강해졌어. 아버지도 충분히 강하셨어요.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전쟁을 겪고도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것, 그게 진짜 강함이었어요. 준호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만큼 고마운 일은 없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드디어 훈련소 수료일이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이제 당당한 군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처음 입소했을 때의 불안하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수료식 날 연병장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준호도 그 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철조망 너머가 아니라 당당히 관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렷, 경례, 조교의 구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다른 전우들과 함께 완벽한 동작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행동이었죠. 부대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는 당당한 군인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러운 군인이 된 것 같았거든요. 수료식이 끝나고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민호에게 다가왔을 때 두 사람의 얼굴에는 모두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수고했다, 아들아. 준호가 민호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민호도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연병장을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등과 오해는 없었죠. 이제는 진짜로 군화를 벗을 때가 된 것 같아.
준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집착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였죠. 그럼 저는 제 방식대로 군인이 되어 볼게요. 민호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길을 가거라. 준호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나를 넘어섰구나. 그게 내가 바라던 진짜 승리였다. 연병장에는 따뜻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세대를 넘어선 갈등과 상처는 이제 완전히 치유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가 아니다. 이제 나 자신으로 군인이 된다. 준호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나를 넘어섰구나. 그게 내가 바라던 진짜 승리였다. 부자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연병장을 함께 걸으며 그들 사이에는 이제 진정한 사랑과 신뢰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병장 한켠에는 그때 그 낡은 군화가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갈등의 상징이 아니라 변화와 성장의 증거가 되어 있었죠. 두 사람은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갔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으로서 말입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